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난 5월 10일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가 개막한 날입니다. 딱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어떤 장면과 어떤 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을까요? 분명한 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 느낌상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오늘도요, 그 많은 일들에 관한 뉴스를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코인런의 세계 3위. 자,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인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입니다. 지금요. 자, 중국 업체가요, 대량 매도를 하는 통에 미국의 FTX,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인데요,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게 코인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내에도요 5만 명 이상이 이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묶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 곤두박질 쳤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은요, 중국 업체가 이 거래소, 미국 거래소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나 철회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더욱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완패를 피한 민주당, 완승 못한 공화당, 미국 얘기입니다. 중간선거 끝났죠? 결과가 완벽하게 100%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다 공개가 된 상황이죠. 몇몇 지역, 그러니까 몇 석 이 정도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애매하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완패도 아니고 완승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 이거는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세긴 한데 살짝 우세다. 예상 밖이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원은 초박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몇 지역은요, 우편 투표 도착 안 해서 최종 결과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 때 쓰자고 했다. 지금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어제 국회 본관이 사실은요, 국회 본관 압수수색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유동규 남욱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김만배가 청와동 1호 수익금 정유 김용 몫이라 했다. 지금 이런 부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이런 진술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자,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안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그럼 국정조사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갔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지금 여당은 좀 지적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제가 예고해드렸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들도 그리고 그 배경까지 좀 짚어보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최진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역시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용이 됐죠? 이렇게 뭔가 적혀 있다,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정치 공동체. 과거에 경제 공동체란 표현이 정치권에서 꽤 회자가 됐는데 이번엔 정치 공동체입니다. 자, 기사로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 기소 다음 날 정진상 압수수색. 공통점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김용, 정진상. 이재명 턱 밑을 겨눈 검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어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혐의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진술을 근거로 지금 야당에서는 진술 말고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계속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압수수색이 있다는 기사고요.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다음입니다. 검찰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정조준했다. 여긴 또 오른팔이라는 표현 들어갑니다. 최측근이라는 거죠. 좀 더 보면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제 자택, 주차장, 뭐 CCTV 확보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본관의 사무실, 그리고 당사도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그건 좀 불발된 상황이었고요. 여기 보면 역시 뭐 액수 1억 4천만 원 수뢰 혐의, 김용 기소 다음 날 또 다른 복심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정치 탄압이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회자되고 있죠. 김만배는 정, 김, 유 세 사람에게 428억을 주기로 했다.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뭔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진술 확보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자세히 지금 수사 상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압수수색 장면 그리고 여야의 이제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검찰이 민주당 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불필요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수사 상황, 그다음 뭐 여야의 뭐 어떤 입장, 반발하는 입장,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논평내는 여당의 입장, 뭐 다 들어보셨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검찰 정진상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영장에 적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수뢰예요. 뭔가 그리고 김용도 그렇고 뭔가 돈을 받았다는 걸 좀 검찰은 혐의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이게 심상치 않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치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인영 변호사. 앞서서 대장동 수익 뭐 400여 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700억이라고 또 보도를 한 것도 있어요. 그 수익을 주기로 했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치 공동체다. 이 내용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나눠서 이게 각각 무슨 내용인지 지금 검찰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정진상 그 자택과 예. 또 내부적인 어떤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적시된 내용이었는데 700억과 관련해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을 받았던 화천대유 1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한때는 그분이 소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게 그렇죠.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 1호의 그 예. 실질적인 그 지분을 그 김만배 씨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 김만배 씨의 25% 되는 지분의 절반 정도를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가장 측근인 이 지금 세 사람 예. 정진상, 김용 또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700억 원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00여 원은 또 뭡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지분적 가치가 400억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한 7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그러면 약간 내용인데요. 세금 문제 이런 등등등 다 빼고 그렇죠. 그걸 또 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 한 400억이 넘는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 대장동 사업을 이렇게 그 만든 다음에 예. 지금 그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뭘로 기소가 됐죠? 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한 죄상의 예. 배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성남시에 예. 가야 될 돈을
결국 특정 사인에게 몰아줬고 그 지분의 일부를 또 이렇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와 뇌물죄가 같이 되는 건데요. 이번 예.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은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돈을 1억 4천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예. 단순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고 경우에 따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그리고 이 위례와 또 대장동에 예. 관련되는 개발 내부 비밀 정보를 누설했다라는 예. 누설해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 수뢰 후 부정처사.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 당하니까 예. 전화를 걸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씨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때 전화 왔는 게 예. 무슨 수사 잘 받으라는 게 아니고 휴대폰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창밖으로 던졌는데 예. 그때 얘기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가 지금 이번 영장에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공동체란 말은 뭐냐? 정진상 씨가 누구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한때 유동규 씨가 측근 아니냐라고 하니까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은 김용이나 그렇죠. 정진상 정도가 돼야 두 명의 측근이지. 이름을 딱 라고 언급을 했어요. 했었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봤더니만 1995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가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으로 되니까 정진상 씨는 그 시장 그 정무 비서실이 비서관이 됐던 것이고 다시 그 이후에 경기도 지사로 갔을 때는 경기도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 이력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또 뭐죠? 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조정실장 아닙니까? 예. 정무에 관해서는 정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왔고 그러면서 이번 그 영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고 그것이 내부적인 이 대표가 추진이 예. 되면은 그 결정이 되면 추진 업무를 하는 업무를 지금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치 박근혜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였다고 예. 하면은 이재명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서 예.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뇌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속됐고 이후에 그 검찰의 그 칼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갔던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최인정부가 설명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기소장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내용들. 그리고 어제 정진상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검찰발로 보도한 내용.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이런 보도들이 좀 쭉 알려진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요. 앞서 봤던 한겨레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 좀 봐주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죠. 아니 진술 말고 직접 물증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다 진술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서고 있죠 지금 수사와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 상황 이렇고요.